네, 이어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 관련 속보 보겠습니다. 박대성 사건의 수사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포돼서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역 맘카페를 비롯해서요, 이 수십 곳에 퍼졌다는데 이 보고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살인 사건의 수사 보고서가 온라인에 퍼졌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 황당하실 겁니다. 경찰이 곧바로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요. 유출된 보고서에는 사고 일시, 장소 같은 사건 개요가 담겨져 있고요. 피의자인 박대성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인 실명과 나이, 개인 정보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사건이 일어난 날 밤부터 지역 맘카페, 또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퍼졌다는 이 보고서, 누군가가 거짓으로 작성해서 꾸며낸 가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공문이 맞는 겁니까? 네, 일단 실제 공문서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온라인에 퍼진 거를 한번 봤는데 아마 저희 기자들은 다 익숙할 거예요. 폰트와 글씨체 모두 우리가 사건을 취재하면서 봤던 보고서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남청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순천시에서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은 사건 당일 지난달 26일에 해당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 초반을 좀 돌이켜보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박대성에 대한 인물평이 좀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박대성이 운영했던 가게도 바로 밝혀지고 그리고 SNS 사진도 순천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적 있다는 시민 다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심각한 건 박대성뿐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됐거든요. 그래서 2차 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가 이 사건 당일에 SNS에 퍼졌다. 그렇다면 이 내부 관계자가 유출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조사와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경찰 아직 자체 조사, 그러니까 내사 단계인데요. 최초 유포자가 확인이 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유포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요, 보고서가 한 번 유출되면 이 개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공권력 내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문서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경위는 명확히 규명하고 또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어제 새벽 경인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서 무려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좌측에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 지금 비상등을 켠 차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마주오는 직진 차량이 놀래서 이 역주행하는 차량을 피해서 엉금엉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멈추지 않고요.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보이시죠?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이 놀래서 멈추고요. 이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당연히 달려오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 차량과 부딪혔고요. 이 사고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70대 남성은 숨졌고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경차 운전자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입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출입로에 잘못 진입을 해서 저렇게 300m를 역주행한 건데요. 보면 음주한 건가 싶기도 한데 음주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고요.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